에너지와 이 반도체 이것도 빠져야 될 내용인데 뭐 암기 과목처럼 해야죠. 다행히 화학 시간하고 겹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해하는 데는 수월할 텐데 정확히 왜 그래요라고 따져 묻는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이해시키려면 이거는 2학기 때 하시고 2학기 때. 일단 우리의 물리학의 과학의 큰 목표는 이 두 사람이야. 과학의 큰 목표는 원자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면 돼. 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자들의 집합이 우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를 알려고 했더니 뭐 모르겠어. 그래서 원자를 알려고 했더니 얘도 모르겠네. 결국은 모른다야. 혹시라도 나중에 면접관이 원자가 무엇인지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대답은 모른다야. 어감이 중요해. 몰라요. 이거하고는 다르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거는 얘가 뭔가 뭐 알고 대답하는 건데 이런 느낌과 진짜 모르는 거하고 다르잖아. 몰라. 원자 몰라. 원자에 대해서 전혀 몰라. 다 안다고 생각했어. 100년 전에. 에이 끝났네. 했는데 전혀 몰라.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에 시발점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톰슨, 러더포드 이런 사람 나왔을 때 뭐 끝났네 이랬는데 하나도 모른다는 거. 2023년 버전도 모른다. 일단 뭐 톰슨 알지? 유명한 제일 유명한 집안은 베르누이 집안이야. 베르누이 한 9명 있거든. 다 같은 가문이요. 유명한 그 하나하나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 한 사람 이 사람 말고 그리고 수학자 유명한 사람 베르누이가 하나 또 있어요. 그다음 좀 부러운 집안 중에 하나가 이제 J.J. 톰슨. 이게 아버지 톰슨이야. 조지프 존 톰슨. 노벨상. 이 아들도 노벨상. 부자지간의 노벨상 버전. 대단한 집안이지. 다 알 겁니다. 진공관에 전극을 걸어주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어요. 여기도 이 벽은 플러스 저 벽은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면 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어요. 다만 여기는 공기라고 하는 방해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튀어나가. 그러면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야 되니까 이게 진공관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컴퓨터도 이 원리로 작동하는 거다. 스위치 작용. 전자가 튀어나가고 안 튀어나가는 거를 0과 2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지. 최초의 컴퓨터가 이걸로 된 겁니다. 근데 이 정체를 몰랐어. 맨 처음에 파동이라고 생각했었고 여기다가 운동량을 전달할 만한 물레방 같은 걸 놨더니 저기 돌아가. 그러면 파동 아니네. 입자. 자석을 갖다 댔더니 휘어져. 전하량도 있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그래서 전자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다 아는 얘기고 화학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관심 가진 거는 이 다음 어니스트 러더퍼드. 그 사람. 화학에 나오지. 화학 시간에도 이 사람이 뭘 발견했습니까? 원자 핵.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게 행성 모델이야. 이게 행성 모델이라고 그래. 이것을 화학에도 이런 게 나오나? 이거는 푸딩 모델이고 빵에 건포도가 박혀있듯이 전자가 박혀있다. 이게 설명하는 거. 원자를 얘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왜 그러냐?
이 당시 18세기, 17세기는 강철의 연금술사가 한치는 세상이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지. 물리보다는 화학이 더 앞서는 시대. 수많은 금 만들려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알아낸 건 화학만 알아낸 거지. 전혀 안 맞지. 이렇게 갖다 설명할 수, 1도 설명할 수가 없어. 안 되고. 얘는 행성 모델로 태양 주위에 여러분 또 강철이 연금술 이런 거 읽나? 뭐 봐? 원피스 이런 거 보나? 요즘은 좀 안 보이던데. 5덕이나 6덕 이런 잘 안 보이던데. 몇 년 전에도 많이 있던데 요즘은 없더라고. 이게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이해 못하겠지.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막 이런 학용과도 보면은 그 캐릭터 있잖아. 원피스 캐릭터나 누가 봐도 딱 5덕인데 요즘은 거의 없어.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문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문화가 없어요. TV나 어떤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그만한 것들이 계속 나와야 관심 갖고 하는데 여러분만의 특별한 문화가 없어. 원피스가 언제적 건데 솔직히 언제적 건데. 선생님 아들 2021년생이거든. 여전히 뽀로로 보고 있어. 선생님 조카가 대학교 졸업했거든. 걔도 뽀로로거든. 그 콩순이 맨날 그놈의 집만 가면 콩순이 들어져 있어가지고 콩콩콩 계속 여기도 콩 저기도 콩. 여전히 바뀌는 게 없어. 아니 2021년에 태어난 애가 아직까지 뽀로로야. 문화가 없어. 새롭게 뭐 창출해 약간 지금 시대에 살아갈 만한 어떤 여러분의 문화가 없어. 문화가. 여러분에 맞는 뭐 가수나 이런 것도 있잖아.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안 만들어요. 문제지. 학생 우리는 선생님 시대는 H.O.T, 핑클. 여러분 엄마는 뭐 서태지 정도 되겠네. 서태지.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그런 문화와 여기는 BTS도 이제 한참 지나버렸고 NCT 이 정도. 지금 관심이 없어. 또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도 여러분의 문화에 맞는 게 없다는 얘기야. 이 말은 서로 공감하는 게 없다. 그런 게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중력이 잡아당겨, 전기력이 잡아당겨 돌아. 그래서 행성 주위에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돌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돈다 라고 말했는데 인정받을 수 없었어. 이거는 불가능이다. 왜 그러냐? 전하 주위에는 전기장이 생기고 전하 주위에는 제가 가속하게 되면 전기장이 가속하는 꼴인데 이러면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또 이 자기장 또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변화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다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이게 반복되면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 도는 순간 전자기파 방출해야 돼. 그럼 전자기파 에너지는 파, F 뭐 이런 거 화학시간에 나오지? 안 나와? 나오지? 이걸 어떻게 알아? 물리원이 지금 갑자기 역학하다가 뜬금없이 이게 나와.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물리학을 써놓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게? 갑자기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아셔요? 뭐 모른다니까. 이 양자역학이 갑자기 나와. 양자역학이. 아 외워. 드브로이 불칠파.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의 결론이고 갑자기 왜 여기다 굳이 이걸 끼워넣는지 뭐 알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암기 과목처럼 해야지.
한마디로 얘가 가속하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그럼 얘는 붕괴돼야 돼. 그러면 이 원자의 크기가 운동장이면 얘는 탁구공보다도 작은데 우리가 붕괴되는 세상에 살면 우리는 붕괴되는 순간 쌀 한 톨보다도 작아져.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적이 본 적이 없거든. 본인이 앤트맨도 아니고 갑자기 왜 작아져? 설명하기 귀가 붕괴되지 않는데? 그 당시 이 전자기학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전자기학을 가장 완벽한 학문이라고 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야 이게 완벽한데 너 설명해봐. 못하지.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 책은 너무나도 쉽게 보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쉽게 나온 게 아니라고. 이게 금방 나온 게 아니라 해결을 못하고 뭔가 이상한 이제 현대물리적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쏭달쏭한 이상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닐스 보어가 스펙트럼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확신을 가져.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보어조차도 솔직히 미안한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야. 솔직히 모르 자기도 몰라. 자기도. 보어는 두 가지. 자, 첫 번째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거 양자 조건이라고 해. 또 하나는 그래서 특정 진공수만 방출해야 돼. 특정 진공수를 방출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아냈거든.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다른 학자가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확신 얻은 거야. 근데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보어라고 해서 야 전자기파 설명해봐. 몰라. 보어라고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된다고 해.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특정 궤도에서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데 근거는 없어. 얼마나 비웃었겠어 그 당시. 뭔 소리야? 특정 궤도에서. 이 특정 궤도가 뭐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는 거지. 단순히 외운 거겠지 우리는. 특정 궤도. 잠깐 설명한다면 얘를 잘라서 펼쳐. 얘가 2파이 r 주양자수 n번째 궤도야 이게. 여기에 전자는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이 파동이 정수배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가능. 얘는 불가능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다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쓰는 건가? 쓰는 거. 이렇게 되면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되면 왜 불가능이냐? 이렇게 다시 원을 만들었을 때 원을 만들면 이거를 미적분학에서 뭐라고 그래? 이거를 미적분학에서 뭐라고 하나? 미분 불가능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없거든. 미분 불가능한 그런 자연은 존재하지 않거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자신이 나대고 있는 화장이에 정수배가 들어가는 그 지점이 딱 맞으면 안정해진다는 거야. 근거는 없어. 몰라. 야 그럼 전자가 안 움직여? 움직이면 전자기파 방출해야 하잖아. 그래도 어더퍼더 아니 뭐라고 하냐면 순간이동한대. 피웅 진짜야 이렇게 설명해.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어. 야 그래도 이 궤도에서 뭐 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네, 도는 거 아니고 순간 이동한대.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뭔가 빡칠 사람 있지? 타이니 형님이랑 빡치겠어? 순간 이동? 뭐보다 빨라? 빛보다. 뭐요? 그래서 이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거지. 어떻게 보면. 어차피 아인슈타인은 고전적으로 이 세상을 연속적으로 생각했고, 얘는 뭐야? 벌써 불연속이야. 아예 개념이 달라 둘 다. 그래서 이때 보어와 아인슈타인 학파가 나눠서 열심히 싸운 거야. 회의를 통해서. 솔베이 회의라고 하는, 솔베이는 그 회사 회사 사장님이 돈이 많은데 과학을 좋아했나 봐. 그래서 돈 써가지고 과학자 불러갖고 회의했대. 요즘 뭐 한마디로 이재용이 여기 학자들 불러다가 회의시킨 거랑 똑같지.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거기서 논쟁이 붙게 되지.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영향력인 아인슈타인의 학파가 이 세상은 고전적으로 연속적이고 모두 수학으로 표현 가능해.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들의 생각이야. 그 학파들의.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불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논쟁의 끝에 이제 보어가 인정받으면서 이락 스타로 떠돌랐죠. 이제 딱 세 개 두 가지 양대 산맥. 보어 학파와 밀스 보어 학파. 여기 아인슈타인 학파하고 그 밀스 연구소라고 아주 유명한 연구소 있습니다. 세계 석가틀만 갈 수 있는 밀스 보어 연구소. 유명한 연구소요. 페르미 연구소 이러듯이 아주 유명한 연구소. 얘가 뭐 이거 좀 교과가 상관이 없는데 이야기가 이래. 여기 하이젠베르크를 초청해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젊은 하이젠베르크가 와서 오자마자 뭔 짓을 하냐면 보어가 만들어놓은 이 궤도를 없애버려요. 보어가 평생 동안 만들어놨는데 오자마자 없애버려요. 그래서 보어가 얼마나 신기가 불편하겠어? 불러다가 넌 왜 그러니? 궤도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반박해 따로. 틀린 말 아니지, 볼 게 아니잖아. 그리고 자신의 이 전자의 행동을 자신만의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기술합니다. 이렇게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거든. 지금 이렇게라는 것을 이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수소 같으면 13.6 일렉트론 볼트 뭐 이런 거 화계도 했지? 안 했어? 전혀? 무사하겠지? 또 얘는 두 번째 궤도면 마이너스 4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뛰면은 분모만큼의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 궤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을 했는데 왜 하이젠베르크는 안 등장하지 않냐면 우리가 아는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중고등학교 교과에 안 나오는 이유가 딱 그거야. 수학이 중고등학교 수학이 아닙니다. 요즘 행렬도 안 배우잖아. 여러분 이제 후배들은 배워 이제 행렬 다시 들어간대. 얘는 선형대 수학으로 얘를 기술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연짜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지. 전혀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쟤네들하고. 그러다가 혜성같이 등장한 게 슈레딩거입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 뭐냐면 얘를 파동방정식이라는 수학으로 표현을 해. 이제 아인슈타인이 부르지. 그랬던 거. 왜냐면 자신의 생각을 입증해 줄 사람이야. 니네 틀렸어? 알아? 되지? 수학 없다며. 수학으로 표현할 수 없다며.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며. 그랬는데 처음엔 아인슈타인이 총회를 하다가 부모도 초청해. 너도 한번 보자. 또 슈레딩거도 거기가 강연을 합니다. 연구소 가서. 강연의 끝에 질문은 뭐였을까? 보어가 질문해. 그러면 왜 양자도역하는데 왜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여기 못 가고 여기로 가냐고. 왜 불연속인데? 라고 하는 근본적인 대답에 역시 대답을 못하지. 결국에 모두 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기술했을 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만 얘는 우리가 아는 수학으로 기술할 수 있거든. 그래서 물리틀에 나와요. 얘는 나와. 얘는 못 나오고. 그래서 이 슈레딩거 찾은 푸사이라는 요것의 의미를 막스 보론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하고요. 막스 보른 그 사람이 해석한 게 오비탈이야. 전자는 알 수가 없고 확률적으로 존재해. 이게 이제 오비탈 화학에 나오지만이. 그래서 이제 그 오비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완성해 가는 겁니다. 지금 오비탈을. 결론은 전자 어디냐고 모른다. 모르고 S 오비탈이다. 여기에 있을 확률이 90% 이상. 이렇게 하는 게 다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좀 더 나가면 이 사람들 이후에 보른 이후에 폴 디렉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빠졌거든. 여기서 전자가 움직이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겠어? 그러다가 상대성 이론이 없네? 내가 넣어야지. 넣어버려. 넣어서 슈레딩거 방정식 다시 만들어. 그걸 디렉 방정식이라고. 그걸 방정식 풀었더니 마이너스 질량이 나와. 무슨 마이너스 질량? 그게 반물질의 예견입니다. 반물질.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한 거야. 그 다음에는 뭔 사건이 났겠어? 전쟁 나고 2차 대전 나고 핵 만들고 그런 식으로 흘러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는 이렇고 우리는 부호의 요것을 생각해보자. 이거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 그래도 반도체로 넘어가기 위한 그것만 설명해요. 반도체로 넘어가기 위한 책에는 전혀 안 나오지만 다시 우리가 러더포드처럼 생각합시다. 러더포드에 의하면 얘 전자 가진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2분의 1 mv의 제곱 가지고 있고 그러고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또 가지고 있어요. 윙구기성이 돌면 자기의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같이 있어요. 이거 합치면 이게 역학적 에너지거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책에서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에너지 준입니다. 전자가 특정 궤도에 있으면 얘는 자신의 운동 에너지와 전기력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도 지니고 있는데 그거의 합을 에너지 준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궤도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르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구고 이게 A 윙공위성, B 윙공위성. 어떤 게 속이 어렵지? 더 높은 궤도의 위성은 속기가 어려워. 왜? 연료를 그만큼 많이 싣고 가야 되고. 그러면 A하고 B하고 에너지가 누가 높은 거야? B가 높은 거야. 가장 높은 거 뭘까? 가장 높은 거는 저 무한대까지 쏠 수 있는 거. 여기 가면 0입니다. 0. 여기가 0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0이라고. 여기는 마이너스 개념을 하고. 그래서 이거 1시간이면 설명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1시간이면 뭐 왜 그런지 다 설명할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 왜 마이너스를 갖는가? 무한대를 0으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에너지 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대답하면은 이 에너지가 나오게 된 계기는 보존력, 전기력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생깁니다. 전기력에 의해서. 얘 때문에 모든 게 생긴 거야. 이게 전기력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러면 이 책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지금 보면은
71페이지 벌써 진짜 찍겠나? 70페이지 보면은 이거 다 건너뛰네? 책이 왜 다 건너뛰어버리네? 스펙트럼 하나도 안 나오네? 책이 너무 건너뛰어버려 지금. 화학에서 배워서 그런가? 너무 건너뛰는데?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4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된 이런 값들이 써 있는데 이거 수소 모델이야. 수소 모델. 그러면 왜 수소만 하느냐? 이유는 금방 다 설명해 드렸는데 이 에너지 준위는 운동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인데 이렇게 하면 제일 심플하잖아. 제일 간단하잖아. 여기 전장 하나 더 있어봐. 양성장 하나 더 있고 힘이 몇 개 있어 그러면 힘이 4, 4, 16이니까 16개 돼야지. 힘이 하나만 더 있어도 정말 개복잡이 이런 거요. 못해? 그래서 수소만 나오는 거야. 수소. 책에 나오는 거는 지극히 수소 모델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기력이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계산한 겁니다. 계산. 원자핵 여기가 이제 원자핵이 있다고 하고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거 얘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 단위고 이것만 알고 있어. 이것도 설명하려면 기니까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줄이야. 따지면 조금 알고 계셔. 가끔 내신에 써서 계산하라고 냅니다. 예는된 이유가 있으니까. 명문고일수록 문제를 막 어렵게 못 낸다니까. 그러면 애들이 틀릴 만한 걸 잘 찾아내지. 저런 계산 학원 다니면 저런 계산 다 안 하거든. 매일 수능 문제만 주스다 풀면 저거 못 풀어요. 다 실수한다고. 왜 실수하는지 나중에 이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바닥 상태에 있는 이게 주양자수 1번짜리인데 여기 보면은 가장 가까운 이 전자를 내가 얘를 떼내고 싶을까 이렇게 떼내면 이거 떼내는 거하고 이거 떼내는 거 이게 더 힘들거든. 그럼 얘는 왜 여기 구속되어 있냐? 빚진 거야. 빚졌어. 그럼 얘가 머슴이라고 해봐. 그럼 주인한테 얘 빚진 거 갚아줘야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는 겁니다. 빚져있어. 얘한테 빚져 있는 거 이만큼. 지에 가까운 애는 빚을 많이 줬어. 얘 탈출시키려면 얘를 몇 가지 가져오려면 이거 다 갚아줘야 돼. 그러면 두 번째 존재할 수 있는 건 다른 데 존재할 수 없고 반의 반. n이 2일 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은 9분의 1 n이 3일 때 이런 식으로 4일 때는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대. 그게 왜 그런지는 안 나와요. 물리원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언급 1도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그런데 이유가 있어. 이제 해석해야지. 해석 화학에도 나오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2에서 1로 떨어지고 3에서 1로 떨어지고 4에서 1로 떨어지고 이게 에너지 갭이 가장 크다. 그 뭐라고 하지? 무슨 계열이야? 라이먼이요. 확실한 애 때문에 큰일 났네. 우진이 될 거라고 했네. 은쌤이 이거 잘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잘할 거라고. 라이먼 자외선 2로 떨어지면 8모. 화학에서는 8센까지 나옵니다. 3으로 떨어지면 8센. 적외선. 그러면 이제 계산만 남았는데 여기 계산해야 돼.
아이 뭐 그냥 암기 과목이야. 그냥 이렇게 된대. HF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C. 얼마나 웃긴지 봐봐. 이 H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 플랑크 상수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고1 학생에게 플랑크 상수를 딱 주어지고 이거 하나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한데 그게 뭐 언급도 없어. H가 뭐라고 언급도 없고 플랑크 상수는 왜 나왔는지에 대해 언급이라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나왔고 이 상수가 얼마짜리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플랑크는 우리의 사는 세상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플랑크 길이가 우리가 사는 가장 작은 단위를 그냥 플랑크 길이라고 그래. 저것보다 작은 건 인간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 플랑크 길이는 볼 수 있다? 없어. 그걸 보려면 그것보다 더 작은 게 필요하거든. 아무튼 엄청 작은 값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언급도 1도 없고. 다만 델타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에 자 나중 주양자수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주양자수의 제곱 1 이것만 계산하면 돼. 이것만 이 1이는 2에서 1로 떨어졌다는 얘기네. 2에서 1로 떨어졌다. 3 1이면 3에서 1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게 다야. 이게 다라는 걸 세 가지로 보여드릴게. 이 물리론을 통틀어서 이 공식 가지고 할 텐데 이 공식 가지고 자 진동수가 크다. 이 자체가 크다. 파장이 작다. 크다. 얘가 클수록 얘는 커지고 얘는 짧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 어차피 안 변하고 우리가 찾아내는 거 요놈 찾아줘야 돼. 근데 문제에서 주양자수 3에서 1로 떨어졌다. 이게 문제야? 이렇게 되겠니? 누가 봐도 그렇잖아? 누가 봐도?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림으로 주어지는 방법이 있고 그림. 근데 그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낼 수가 없어. 반칙이야. 그림 여기 있거든. 여기 이게 전자의 파동함수를 그려놓은 건데 그림 쉬워. 자 그림 여기 보여 이거 작은 거 두 개. 자 바깥 그 점선 바깥으로 몇 개 나온지 세봐. 자 첫 번째 거 5개 나왔지. 그 주양자수 5입니다. 그러면 옆에 거는 4개 나왔지. 쟤는 주양자수 4야. 끝. 이렇게 주어줘도 되는데 내면 안 돼. 내면 안 된다고. 아 이거 저거 양자 조건이라는 걸 양자역하고 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그림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 그림은 내면 안 된다. 남은 게 2개야. 그냥 어디서 어디 이렇게 주어지는가. 그것도 좀 그렇잖아. 3에서 2, 2에서 2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바꾸는 거야 이제. 라이먼 계열 중 파장이 가장 긴 발머 계열 중 파장이 가장 짧은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들로 나타나는 방법. 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끝. 나이만 얼마? n이 1. 파장이 길다. 에너지는 가장 작다. 가장 짧은 거 어디야? 2에서 1이잖아. 이게 2. 어떻게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때 방출 이게 에너지니까. 요거는 발머 계열 중 발머
n이 2. 파장이 가장 짧은, 파장이 작다, 가장 크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 무한대. 그럼 이때 계산하면,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에 무한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어차피 이거 0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웬만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주어지고, 웬만한 문제는 이렇게 안 주어지고 2에서 1, 뭐 3에서 1 이렇게 떠났다고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무슨 문제겠어. 그래서 그나마 언어에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이 정도. 한 번만 하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계산에 문제가 있어요. 수학적 계산. 뭐 이런 간단한 논리를 낼 게 없으니까 그 다음 내는 게 수학적 계산입니다. 이거 되겠지? 수학적 계산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가 원자핵이고 하나, 둘, 셋.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F1 남다1 방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F2 남다2 해당되는 파장 방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 3에서 1로 떨어질 때 이때 F3는 F가 같이 날아가네. F1 더하기 F2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맞아? 이게 될 테니까. E3는 2원 더하기 2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맞네? 그러면 남다 3는 남다 1 더하기 남다 2다. 맞아 틀려? 누가 봐도 틀리지. 뭐 누가 봐도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올바른 거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 E3는 2원 더하기 E2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이렇게 언어를 써야 남다 3분의 1은 남다 1분의 1 더하기 남다 2분의 1 이렇게 써야 옳은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요. 이런 스타일 문제. 수학이야, 수학. 정말 내게 없어 이 단원이. 내게 없어서 어렵게 안 나오는데, 그나마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뭔가 원자가 있고 얘네들이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분석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나왔어. 6개.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작다, 파장이 길다. 이런 식으로 이거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6개라면 이 안에 에너지 준위를 생각했을 때 몇 개 있을까? 에너지 준위가 6개니까 이걸 역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6개 나오려면 이 궤도가 몇 개 있어야 될까? 4개? 3개면 3에서 1, 3에서 2, 2에서 1. 3개밖에 안 되지.
하나 더 있어야겠지. n-1 팩토리얼입니다. 삭제로 돼? n-1 팩토리얼이라고. 이거 보고 n-1 팩토리얼. 이게 지금 6개니까 주양자 수가 4에서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지. 약간 됐지? 이걸 간접적으로 자기가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나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놈 이거 파장이 가장 짧은이지.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4에서 1로. 얘는 4에서 3에서 1? 3에서 1? 3에서 1. 얘는 2에서 1. 왜냐면 2하고 1이 제일 커. 착각하면 안 돼. 다른 거 다 때리면 2하고 1이 다 차지해. 그래서 이 각각의 스펙트럼이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졌는지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주어지고 네가 알아서 다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나마 어려운 문제죠. 저렇게 나오는 게. 이것도 방법만 알려주고 야 저런 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알려주면 뭐 틀릴 일이 없습니다. 저거조차도. 굳이. 그리고 정해져 있어. 이런 문제 나오잖아? 6개 나올 거야. 선 6개. O-1 팩토리얼 몇 개야 이거? 이렇게 낸다고 쳐봐. 아이씨 장난해? 문제 되게 애매하지? 그렇다고 이거 3개밖에 없는데? 너무 단순하잖아. 정해져 있어. 이렇게 문제 나온다.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야.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무조건 이거야. 그리고 재빨리 얘가 어디서 어디로 떨어진지 쓴다. 여기는 4에서 1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지문을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게 그나마 고난도 문제다. 이 정도가. 여기는 지금 간단히만 서술되어 있는데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계산하는 것도 다 보여줬어요. 이거 틀 이상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틀리는 사람들은 뭐가 틀냐? 산수 잘못해가지고 산수 은근 어려우니까 이게 산수가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금방 6개 그린 거 있잖아.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금방 그린 게 무지개 색깔이라고 해봐. 금방 스펙트럼이 나는 색깔을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게 무지개 색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럼 어디서 떨어져야 돼? 다 2로 떨어져야지.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틀려. 1로 떨어지면 자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만약에 이 무늬가 무지개다. 무지개 선을 했으면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3에서 2, 4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5에서 2 이런 식으로. 2, 3, 4, 5까지 해석되는 거지. 그런 것만 디테일이 있으면 돼요. 그런 것만. 그리고 풀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띠 이론만 살짝 하고 오늘 마칩니다. 에너지띠 이론 거의 다 끝났어. 끝났고 오늘 저녁 물리시험을 보면 좋겠는데 반발이 심할 것 같아가지고 둘 다 보자고?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둘 다 봐. 하나만 보고 수속 그리고 한 가지 설명 안 한 거는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설명 안 해드렸는데 어차피 통합과학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해야 여기 나오긴 나와. 이게 수소 모델이에요. 왜 수소는 우리가 기술하냐면 전기력이
한 개 있으니까. 이 전기력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2분의 1 mv의 제곱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 형태가 있어. 그냥 몰라도 되고 아무튼 이거 합치면 역학적 에너지. 이건 알 수 있어. 쟤도 역학적 에너지를 갖는구나. 저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역학적 에너지 크기가 에너지 줍니다. 역학적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를 양자화를 도입하면 수소일 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에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딱 쓰면은 이거를 HF로 바꿀 수 있고 람다분의 HC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렇고 이게 크다 파장 진동수가 크다 파장은 작다 작다 진동수 작고 파장은 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에너지 준위가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원자핵을 하나 더 넣어 그럼 전자도 하나씩 더 있겠지 그러면은 원래 얘 하나 있을 때 에너지 준위가 있었는데 이 전기력 때문에 살짝 바뀌는 거야 에너지 궤도가 준위가 에너지 준위는 왜 생기냐? 전기력 때문에 생기는데 분자가 하나가 아니고 수소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으면은 얘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궤도가 하나가 안 생기는 거지 얘에 생기고 얘에 생기고 그러면 하나 더 넣으면 미세하게 하나 또 생길 거고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선들이 막 생겨 그래서 저 불연속적인 선이 만나서 띠를 이루더라 이게 이제 고체 에너지 이름입니다 이거는 기체고 이렇게 많으면 고체니까 고체일 때는 에너지 준위가 띠로 존재한다 이게 에너지 띠 이론입니다 밴드갭 이론이라고 그래요 밴드갭 이해하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고체는 분자들끼리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서로의 전기력이 방대하게 미치니까 그거에 따라 에너지 준위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그것들이 모여서 선이 아니라 면을 이룬다. 그러면 저 면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저 면은 에너지 띠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거 이렇게 띠가 있다 이거. 저 띠가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아주 미세한 띠들이 엄청나게 쌓여서 면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야. 기준이 애매한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무지개는 스펙트럼 무지개는 연속이야? 무지개? 연속 아니지. 수많은 진동수들의 집합이야 무지개 또한. 근데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 연속처럼 보이지? 정답 그게 정답. 우리 눈이 구별할 수 없으면 연속이라고. 이게 기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세한 선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내 손도 연속 아니야 불연속이지. 전자미경을 들여다봐 다 빈 투성이지. 근데 우리는 왜 연속이라고 봐? 우리 눈이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처럼 얘도 우리 눈이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연속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 T는 연속이냐? 연속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내요. 여러분이 뭔가 배웠는데 알 듯 모를 듯.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게 은근 어려워요. 더 어려워.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는 더더욱 낼 게 없거든. 그래서 반도체에 나오는 용어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책을 많이 읽어야 도움이 되는 그런 스타일로 내시면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학생들이. 그걸 의도하고 냈겠지.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알려줘. 다 시험 보고. 자세한 거는 뭐 다음 시간에 이해하겠지만 여기 이제 전도띠 여기를 가 전자 띠 그리고 여기를 전도띠
가전자띠, 최각전자. 약간 화학적으로 차이는 있는데 최각전자, 뭐 가전자띠, 원자가전자, 뭐 반응에 참여 안 하냐, 뭐 그런 거, 그건 화학적 얘기고, 아무튼 바깥쪽에 있는 전자띠, 가전자띠이고.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는 결과적으로 이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전도띠로 갔다는 것은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 구속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만큼을 갚아줘야 돼. 얘를 빼내오려면 이만큼 갚아줘야 돼. 정확된 돈을 갚아줘야 돼. 그래서 이 띠틈이 클수록 띠틈이 클수록 전기가 통하기 어렵다. 절연체. 띠틈이 가까우면 반도체, 전도띠와 가전도띠가 겹쳐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도체. 그래서 71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애매한데 부도체와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나요? 못해.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인 반도체는 전기 통하나? 세 번째 반도체 전기 통하냐? 안 통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부도체도 부도체고 반도체도 부도체야. 순수 반도체는 부도체에 가깝다고. 반도체 뭘로 만드는지 혹시 들어봤어? 반도체? 반도체 재료? 실리콘. 실리콘 유리거든? 유리 전기 통해? 안 통하잖아. 현실에도 안 통해. 그 유리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성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반도체인데, 한마디로 불순물 반도체는 전기를 통할 수 있지만 순수 반도체는 부도체에 가까운데 현실과 이게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71페이지 그림만 가지고도 부도체와 반도체는 둘 다 부도체야. 전기 안 통해. 그럼 반도체는 띠틈이 작으니까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 통할 수 있나요? 맞아. 그러면 부도체도 마찬가지니까 부도체도 에너지 가하면 전기 통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기준으로 놨어. 이거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부도체나 반도체나 다 부도체인데 반도체의 성질을 개간해서 에너지 틈을 더 줄이는 거야. 이게 불순물 첨가해서 그렇게 만든 거는 전기를 통할 특정 조건의 전기를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세분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반도체는 부도체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교과에 있는 내용대로 쓰셔요. 교과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얘네들의 에너지 띠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에너지 띠를 변화시키려면은 뭘 변화시켜야 돼? 다시 앞으로 보면은 이걸 만드는 에너지 준이라는 걸 만드는 근본은 전기력이거든. 전기력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진 것 대신에 실리콘 대신에 다른 뭔가를 집어넣어. 다른 뭔가를. 그래서 전기력을 바꿔줘서 에너지를 바꿔줍니다. 그런 얘기를 다음 뒤에 안 쉬어요. 설날 연휴하고 우리는 안 겹치니까. 그리고 이제 과제는 여기 66페이지 안 푸른 것만 하면 되지? 66페이지 안 푸른 거 하시고, 설날 많이 쉬니까 과제를 또 많이 내야지. 설날 많이 쉬잖아. 하고 나와? 과제 많은데 물리 과제? 며칠 쉬는데 과제를 많이 내줘야 열심히 하지. 또 물리 과제는 다음 주까지 세뱃돈 50만 원 받아오기. 100원당 한 대씩.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받아오셔요. 친척집 안 가면 온라인으로 절하는 거 찍은 다음에 계좌번호 함께 보내. 포스코 학교 됐으면 많이 받겠네 이번에. 뭐 50만 원이야. 잘하면 뭐 500만 원도 받겠네. 많이 받아오십시오. 조사할 거야. 꼭 받아.